아침 햇빛이 병원 복도 바닥에 길게 내려앉아 있습니다. 창문은 열려 있지만 공기는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음에도 복도는 유난히 조용합니다. 루카는 창가 근처 의자에 서 있습니다. 손에는 익숙한 청가방이 들려 있습니다. 손잡이는 단단히 꿰매져 있지만 여전히 오래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루카는 가방을 의자 위에 올려놓습니다. 지퍼를 열었다가 다시 닫습니다. 안에 무엇이 있는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복도 끝에서 아이의 모습이 스쳐 지나갑니다. 어제 보았던 그 아이입니다. 아이의 걸음은 빠르고 고개는 숙여져 있습니다. 루카는 아이를 부르지 않습니다. 자리에서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대신 가방 쪽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가방 안에는 새 수첩이 들어 있습니다. 첫 장은 아직 비어 있습니다. 펜도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루카는 수첩을 꺼내지 않습니다. 손만 가방 안에서 잠시 멈춥니다. 무언가를 하려다 멈춘 사람의 손입니다. 그때 간호사가 루카를 힐끗 바라봅니다. 무슨 말을 하려다 말지 않은 표정입니다. 루카는 고개를 숙여 인사만 합니다. 의자에 앉은 보호자들이 서류를 정리합니다. 누군가는 한숨을 쉬고 누군가는 휴대전화를 봅니다. 병원은 늘 그렇듯 각자의 사정으로 가득합니다. 루카는 그 풍경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할머니가 있었을 때와 똑같은 장소입니다. 하지만 자신은 그때와 다르다는 사실을 느낍니다. 그는 가방을 다시 들어 올립니다. 어깨에 매지 않고 손에 듭니다. 쉽게 결정하지 않겠다는 태도처럼 보입니다. 복도 끝에서 아이의 이름이 불립니다. 아이의 모습은 문 안으로 사라집니다. 문이 닫히고 소리가 차단됩니다. 루카는 그 문을 오래 바라봅니다. 수첩을 꺼내지 않은 선택이 옳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은 기록할 수 없다는 생각만 분명합니다. 그는 다시 의자 옆에 가방을 내려놓습니다. 가방은 열리지 않은 채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루카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습니다. 루카는 병원 안내 데스크 앞에 서 있습니다. 손에는 접힌 종이 한 장이 들려 있고 표정은 조심스럽습니다. 그 종이는 아이의 진료 일정이 적힌 안내문입니다. 데스크 직원은 모니터를 보며 몇 가지를 설명합니다. 치료 일정은 불규칙하고 보호자 동의가 반복해서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말투는 친절하지만 단정합니다. 루카는 고개를 끄덕이며 끝까지 듣습니다. 이해했다는 표시를 하지만 실제로는 절반도 정리되지 않습니다. 그는 질문을 하나 덧붙입니다. 직원은 잠시 멈췄다가 답합니다. 비용 문제가 아니라 절차의 문제라고 설명합니다. 외부인이 대신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말도 덧붙입니다. 루카는 지갑을 꺼냈다가 다시 넣습니다. 이 상황에서 돈이 앞에 나서는 것이 맞지 않다는 걸 느낍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복도 끝에서 아이가 보호자와 함께 나옵니다. 보호자는 지친 얼굴이고 아이는 시선을 바닥에 둡니다. 둘은 루카를 보지 못한 채 지나갑니다. 루카는 몇 걸음 다가갔다가 멈춥니다. 말을 걸면 상황이 나아질 거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앞섭니다. 그는 아이가 앉아있던 의자를 바라봅니다. 의자는 이미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리는 쉽게 바뀌지만 사정은 그렇지 않다는 걸 느낍니다. 잠시 후 루카는 병원 밖으로 나옵니다. 햇빛은 밝지만 마음은 정리되지 않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검색을 시작합니다. 후원, 긴급 지원, 보호자 대행 같은 단어들이 화면에 뜹니다. 조건은 복잡하고 대상은 제한적입니다. 단번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게 분명해집니다. 루카는 휴대전화를 끄고 가방을 내려다봅니다. 가방은 여전히 가볍습니다.
그 가벼움이 오히려 부담처럼 느껴집니다. 그는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할머니가 했던 일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아직 그 방식에 닿지 못했습니다. 루카는 병원 근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습니다. 창가 자리는 비어 있고 바깥으로 구급차가 지나갑니다. 그는 가방을 발밑에 두고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쳐 놓습니다. 서류에는 복지센터 연락처와 상담 일정이 적혀 있습니다. 루카는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며 표시를 합니다. 글씨는 정갈하지만 손의 움직임은 느립니다. 잠시 뒤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상담을 요청했던 곳에서 온 전화입니다. 담당자는 절차를 다시 설명합니다. 조건은 명확하지만 단순하지 않습니다. 가족 동의가 우선이고 서류가 먼저라고 말합니다. 임시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고 덧붙입니다. 루카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화면을 바라봅니다. 카페 안의 소음이 갑자기 크게 들립니다. 잔 부딪히는 소리와 사람들의 대화가 겹칩니다. 그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낼 듯 하다가 멈춥니다. 펜 끝이 수첩 위에서 잠시 흔들립니다. 아직 적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아이와 보호자가 들어옵니다. 아이의 얼굴은 피곤해 보이고 보호자는 말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둘은 구석자리에 앉습니다. 루카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갑니다.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네고 도움을 제안합니다. 말은 짧고 표정은 최대한 차분합니다. 보호자는 잠시 듣다가 고개를 젓습니다. 이미 여러 번 같은 말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설명할 힘이 없다는 태도입니다.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손만 만지작거립니다. 루카의 시선이 그 손에 머뭅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거절보다 더 분명해 보입니다. 루카는 더 말하지 않습니다. 사과를 하고 물러섭니다. 그 선택이 상대를 배려한 것인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자리로 돌아온 루카는 의자에 앉지 않습니다. 가방을 들고 카페를 나섭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립니다. 밖으로 나오자 공기가 차갑습니다. 루카는 숨을 고르고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그는 처음으로 선의가 통하지 않는 순간을 마주합니다. 루카는 병원에서 조금 떨어진 공원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지만 공원에는 사람들이 드문드문 남아 있습니다. 아이들이 뛰놀던 자리는 이미 조용해졌습니다. 루카의 옆에는 청가방이 놓여 있습니다. 그는 가방을 열어 안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손잡이만 천천히 만지작거립니다. 벤치 맞은편에는 안내문이 붙은 게시판이 있습니다. 기부 행사와 자원봉사 모집 포스터가 겹쳐붙어 있습니다. 루카는 그 글들을 읽지 않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습니다. 병원 복도와 카페에서의 장면이 차례로 떠오릅니다. 말을 꺼냈던 순간과 물러섰던 순간이 겹칩니다. 루카는 가방을 벤치 아래로 내려놓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곁에서 떨어뜨려 둡니다. 그 행동은 작지만 분명한 변화처럼 보입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냅니다. 첫 장은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루카는 페이지를 넘기지 않습니다. 펜을 꺼내 쥐었다가 다시 넣습니다. 기록하려던 생각이 자연스럽게 멈춥니다. 지금의 상황을 숫자로 만들 수 없다는 걸 느낍니다. 공원 관리인이 멀리서 쓰레기를 정리합니다. 바람에 낙엽이 벤치 아래로 굴러옵니다. 루카는 그 소리를 가만히 듣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떠올립니다. 항상 무엇인가를 남기고 계산하듯 정리하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계산이 언제나 옳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루카는 가방을 다시 들어 올리지 않습니다. 대신 벤치에 앉은 채로 시간을 보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을 처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해가 더 낮아지고 그림자가 길어집니다.
루카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는 기다리는 것이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루카는 다시 병원 복도로 돌아옵니다. 해는 거의 저물었고 조명은 낮보다 차갑게 느껴집니다. 복도에 남아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아이와 보호자가 대기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보호자는 서류를 정리하고 있고 아이는 바닥만 바라봅니다. 루카는 잠시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루카는 천천히 다가가 아이의 앞에 섭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말을 건넵니다. 이번에는 도움을 주겠다는 말 대신 함께 기다리겠다고 말합니다. 아이는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아이는 짧게 고개를 젓습니다. 그 움직임에는 분명한 의사가 담겨 있습니다. 보호자는 루카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합니다. 지금은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말투에는 경계와 피로가 섞여 있습니다. 루카는 더 묻지 않습니다. 설득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한 발 물러섭니다. 아이는 그제야 루카를 한번 바라봅니다. 눈에는 두려움과 동시에 단단함이 보입니다. 도움을 거절하는 것이 가장 쉬운 선택이 아님을 느끼게 합니다. 루카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해했다는 뜻이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납니다. 복도 끝에 도착한 루카는 잠시 멈춥니다. 청가방을 들고 있는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가방을 열지는 않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상처를 느낍니다. 거절당했다는 사실보다 자신의 방식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루카는 복도를 천천히 걸어나갑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남아있는 것이 도움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받아들이려 합니다. 루카는 병원 건물 옆 흡연 구역 근처에 서 있습니다. 사람이 거의 없는 시간대라 공기는 한산합니다. 그는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벽에 등을 기댑니다. 그때 병원 직원 한 명이 밖으로 나옵니다. 중년의 남자이고 유니폼 위에 외투를 걸치고 있습니다. 그는 루카를 힐끗 보다가 시선을 거둡니다. 잠시 후 남자는 다시 루카 쪽을 바라봅니다. 낡은 가방이 눈에 띄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방을 본 적이 있다는 표정입니다. 남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넵니다. 전에 그 가방을 들고 다니던 할머니를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병원에서 오래 근무하며 몇 번 마주쳤다고 덧붙입니다. 루카는 고개를 듭니다. 그 이름을 듣자 몸이 조금 굳습니다. 남자는 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갑니다. 그 할머니는 늘 조용했지만 언제나 모든 선택이 옳지는 않았다고 말합니다. 도움을 주고도 상처를 남긴 적이 있었다고 전합니다. 남자는 잠시 말을 멈춥니다. 그 역시 그 장면을 모두 이해하지는 못했다고 인정합니다. 다만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점만은 분명하다고 합니다. 루카는 그 말을 가만히 듣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떠올리지 않았던 생각입니다. 할머니 역시 실패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남자는 마지막으로 짧게 말합니다. 그래도 그분은 늘 끝까지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해결하지 못해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남자는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떠납니다. 발걸음 소리가 점점 멀어집니다. 루카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그는 가방을 다시 들어 올립니다. 무게는 변하지 않았지만 의미는 달라져 있습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이 조금 느슨해집니다. 루카는 처음으로 숨을 깊게 쉽니다. 무언가를 해내지 않아도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떠올립니다. 그는 천천히 병원 쪽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깁니다. 루카는 다시 병원 복도로 들어옵니다. 시간은 늦었고 대기 의자에는 몇 사람만 남아 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일정하게 바닥을 비추고 있습니다. 아이와 보호자는
복도 끝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이번에는 말소리도 거의 없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움직임은 줄어듭니다. 루카는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몇 칸 떨어진 의자에 앉습니다. 같은 공간이지만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습니다. 그는 가방을 발밑에 내려놓습니다. 지퍼를 열지도 안을 들여다보지도 않습니다. 가방은 단순한 물건처럼 놓여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보호자가 고개를 숙입니다. 아이의 손이 보호자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둘 사이에는 말없는 긴장이 이어집니다. 루카는 그 장면을 조용히 바라봅니다. 도움의 말을 떠올리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습니다. 지금은 말보다 침묵이 낫다고 판단합니다. 간호사가 아이의 이름을 부릅니다. 보호자는 자리에서 일어나고 아이는 잠시 멈춥니다. 아이의 시선이 복도를 훑습니다. 아이의 눈이 루카와 잠시 마주칩니다. 루카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습니다. 다만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입니다. 아이와 보호자는 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문은 닫히고 복도는 다시 조용해집니다. 루카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은 채 시간을 보냅니다. 무언가를 해결하지 않아도 자리를 지키는 선택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가방은 여전히 발밑에 있습니다.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게 느껴집니다. 루카는 처음으로 그 무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병원 복도에 아침 햇살이 다시 들어옵니다. 밤새 켜져 있던 형광등은 꺼지고 창문으로 들어온 빛이 바닥을 채웁니다. 복도는 전날보다 훨씬 밝아 보입니다. 루카는 같은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자세는 조금 흐트러져 있지만 얼굴은 차분합니다. 그는 밤새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발밑에는 천가방이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지퍼는 닫힌 채이고 손잡이의 실밥도 어제와 같습니다. 루카는 가방을 발로 밀어 위치를 바로잡습니다. 문이 열리고 아이와 보호자가 나옵니다. 보호자의 얼굴에는 피로가 남아있고 아이는 조용히 따라옵니다. 상태가 좋아졌다는 말은 들리지 않습니다. 아이의 시선이 복도를 훑다가 루카를 발견합니다. 이번에는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다가 작은 고개 인사를 합니다. 루카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가방을 들지 않고 두 손을 자연스럽게 내립니다. 말을 걸지 않습니다. 보호자는 루카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감사의 표현은 아니지만 거절도 아닙니다. 서로 이해한 선에서 시선이 닿습니다. 아이와 보호자는 복도 끝으로 걸어갑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어제보다 조금 느긋해 보입니다. 문이 닫히고 발소리가 사라집니다. 루카는 가방을 들어 올립니다. 이번에는 어깨에 매지 않고 손에 듭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창가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냅니다. 첫 장은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펜을 꺼내 들지만 종이에 닿지 않습니다. 루카는 수첩을 덮습니다. 이름을 적지 않은 선택이 분명해집니다. 지금은 기록할 순간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는 수첩을 다시 가방에 넣고 지퍼를 닫습니다. 가방을 들고 복도를 걸어 나갑니다. 이번에는 목적지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병원 자동문이 열리고 바깥 공기가 들어옵니다. 루카는 잠시 멈춰 뒤를 돌아봅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지만 아무것도 놓치지 않았다는 표정입니다.